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를 하냐? 혹시 들어오신 분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후원 항상 민첩하게 환영합니다. 네, 내가 후원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시는 분은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보다 더 힘든 분에 대한 이야기네요. 가수 휘성 연이은 약물 투약과 정신과 치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연 들어왔습니다. 가수 휘성이 지난 31일, 3월 31일 그리고 4월 2일 두 번이나 수면 마취제 투약 후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비닐봉지와 주사기 여러 개, 액체가 담긴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휘성이 화장실에서 떨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시민이 신고하여 경찰에 연행됐지만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되어 경찰 조사 후 기가 조치되었답니다. 와, 그러면 마약을 안 하고 약만 했나 보죠? 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투미데이트라는 전신마취 주사제라고 합니다. 예, 약만 한 게 맞네요. 놀랍게도 이틀 간격으로 유사한 형태로 화장실에서 발견됐는데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런 행동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소리야. 약으로도 본인이 뿅 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약물 투여를 했는데 그게 마약류라고 하는 거에는 안 걸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한 후에 기가 조치를 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합법적인가요? 뭐 합법 불법을 따지기 전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예, 그런데 3일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대요. 리얼 슬로우 컴퍼니입니다. 리얼 슬로우가 아니라 리얼 패스트인데요. 네. 2일날 2일이 버리고 다음날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으면 이거는 리얼 패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사가 실제로 이런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진정한 한국인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속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휘성은 아버님의 갑작스런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가 조치 후에도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병원에 입원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병원에 입원을 진행했다는 건 관련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약으로 그냥 처치를 했다는 거죠. 약물 문제 때문에 지금 길거리에 쓰러진 애를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약물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적절한 치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나요? 네, 판단하세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약물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신과에 들어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 조사에도 응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법의 사각지대 내지는 합법화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간 휘성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군복무 시절이던 2013년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약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후 휘성은 2018년 5월 부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뒤 6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휘성은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솔직히 되게 슬프다. 억지로 밝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무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 무슨 선택이요? 비통하고 슬픈 감정에 빠져야만 할 것인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평소에 하던 음악을 하자였다. 슬픈 감정에 빠질 것인가? 음악을 할 것인가? 이 두 상황에서 음악을 하자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음악을 했으면 되는데 왜 프로포폴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을까요? 이 말은 뭐예요? 연예인이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든지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네. 7월 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힘겨웠던 마음을 토로합니다. 웬만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지 관심이 없어. 의외로 다들 내 생각보다는, 아니 내 기대보다는 내가 견디고,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저지르고, 내가 수습하고.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힘겨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야. 방송에서는 이런 토로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정신병원에 가면요, 그때는 약 먹고 그냥 똑같이 그냥 팍 쓰러지면 되는 거니까. 네. 난 내가 올바로, 물론 그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든 서겠지. 그래야 쓰러져 있는 우리 엄마든 가족이든 끙차 일으켜 세울 테니. 아, 희성은 진짜 쓰러져 있는 엄마, 쓰러져 있는 우리 가족, 내가 다 안고 가야 된다. 거의 소년소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토로했네요. 뭐 군대까지 마친 친구는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 짊어진 짐이 참 무겁다라는 걸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불태워 가고 싶어. 혼자는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고뇌와 비즈니스하며 나를 뺀 나머지 세상을 보며 나를 생각해. 혼자이고 혼자였고 혼자일 테고 혼자로서 혼자이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의미가 없다는 거지. 너희는 어차피 죽어. 그러면서 나도 죽을래 라는 표현은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걸 쓰면 자살 시도를 한다고 또 본인은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테니까. 이후 다시 공연 활동을 해왔던 중 2019년 4월에는 방송인 에이미와 함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하지만 희성 측은 그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 11월 21일, 28일에는 휘성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휘성의 건강상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휘성이 가수로서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될까봐 팬으로서 걱정이 되어 지금 휘성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휘성의 팬이 이 사연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팬이 보내면서 저한테 팬을 보낸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무슨 질문? 아버님 돌아가시고요. 함께 일하던 지인이 연이어 사망했고 여러 힘든 일이 겹쳐서 불안한 상태였다는데 그걸 잊고 싶어서 약물을 찾았던 걸까요? 네. 그걸 잊고 싶어서 약물을 턴 것이 아니라, 약물이나 저도 그랬잖아요. 술을 마셨을 때는 막 하니까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고요. 그럼 약을 하면 더욱더 뭐 멍한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뭐 잠든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약을 하면 이걸 잠깐 견딜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약을 먹게 되는 거.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많이 하죠. 마음이 약해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나보다 더 강한 약물 또는 알코올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냐. 그런데 이 의존하는 거 약이 아니라, 알코올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행동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느냐? 정신과 의사는 약만 주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갔는데 내가 외로워요. 너희들이 죽었어. 나도 죽고 싶은데 나는 돌봐야 될 엄마도 있고 가족도 있어서 차마 죽지를 못해. 그런데 이 외로움을 누구랑, 내 마음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희성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힘들어서 잠깐 술 한잔하고 푹 쓰러지고 싶구나. 약을 먹고 그냥 수면제 먹고 이렇게 자고 싶은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해요? 뭐 졸피뎀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왜 못하게 해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약이라고 법으로 규정하면 못하고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약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약이 정신과 병원에서 많이 처방을 해준다니까 그냥 거기 가서 하는 거죠.
일전에 박사님이 유명인들이 프로포폴을 맞는 이유에 대해 한숨 푹 잤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거든요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해요. 희성도 잠을 푹 자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본인이 잠을 못 이루니까. 그런데 잠을 진짜 푹 잘 때는요, 자기가 속에 있었던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든지 뭐 콧물을 흘리든지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 경험을 하면 충분히 푹 잘 수 있거든요. 네, 편한 곳에서 맞지. 왜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서 투약한 걸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요. 이것도 병원에서 그냥 놔주면 되는데 병원에서 놔주면 프로포폴 마약류 투약했다고 완전히 맛이 가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비밀리에 주지 않고서는 의사에서 안 놔주니까 쉽게 퀵으로 배달받아가지고 그것도 프로포폴이 아니고 그냥 약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집에 가거나 아니면 조용한 데서 맞으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한잔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니까 그냥 공중 화장실에서 급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되게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급하게 맞은 거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약물 중독 상태다. 근데 이 휘성의 이 소속사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면 희성이 음악해가지고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돌려야 되니까 계속 무혐의 처리시키고 돌리고 돈 많은 돈으로 어떻게 땜빵 했는데 그 나간 돈만큼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 계속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박사님 희성은 결국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본인이 약물 중독 상황으로 계속 더 몰리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됐다 희성.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